네, 오늘 알려진 얘긴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의 그 일기장을 중학생 시절 일기장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게 드러났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장에도 없는 조국 딸 중2 일기장 가져가려 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오후에 떴습니다. 압수수색할 당시 조 장관 딸 조모 씨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일기장을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중학교 2학년 당시 썼던 일기장과 중고등학교 때 쓰던 폴더폰까지 검찰 수사관들이 가져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장 목록에 없었던 것이라며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를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모든 방수색은 3, 4시간 만에 끝났지만 검찰 수사관 6명은 그 후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서재에 들어가서 저녁 8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혀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아침조차 먹지 못해 식사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주지도 않고 강행해서 겨우 오후 2, 3시쯤 식사를 주문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에 검찰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할 물건을 구분하기 위해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쟁점이 되는 2007년 인턴 기간이 포함된 일정표를 찾기 위해 물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학생 시절 다이어리가 있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세요? 네, 이거는 어제 올라온 글이긴 한데요. 살인의 추억 2019 이종필의 제5원소라는 글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들 관련 의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의혹에 대한 좋은 대조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비슷한 의혹에 비슷한 물량의 수사력이 투입되었는지 비슷한 강도의 수사가 진행되었는지가 1차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최대 강도의 수사에도 아직까지는 조국 직계가족의 범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 바로 핵심이죠. 암이 의심된다면서 환자를 눕혀놓고 사체 부검 수준으로 수백 군데를 난도질하다가 결국 조그마한 용종 한두 개를 꺼내들고 말기 암 환자라고 진단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고 살인자입니다. 지금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우리는 단순한 자살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탄핵, 관습, 헌법, 아방궁, 논두렁 시계로 이어지는 맥락을 우리는 알고 있죠. 노회찬 의원에게는 4천만 원의 무게가 남달랐을 것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위해는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인격살인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이건 연쇄살인입니다. 즉 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들에게 또 하나의 살인의 추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연쇄살인범이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나 다 범인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구미제 사건이죠. 그래서 이 희대의 연쇄살인범을 역사의 법정에 꼭 세우고 싶다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너무나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요. 정말 또 하나의 살인의 추억과도 같죠. 여러분, 그 짜장면 가짜뉴스라면서 조선일보가 지금 공격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마 아실 텐데요. 조선일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친문 인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며 이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들이 점심으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비난이 나왔다고 했는데 심지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이 11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짜장면도 배달시켜 먹었다고 했다라며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규정한 뒤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검찰 압수수색팀이 짜장면을 시켰다는 허위 정보는 언론에서 나왔고 지난 23일 TV조선 뉴스9에서 오후 2시 반 검찰 수사관들은 짜장면으로 점심을 시켰고 배달원은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라며 중년 여성 1명과 젊은 여성 1명이 있다는 자택안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짜장면을 시켰다는 부정확한 사실 전달에 불씨를 제공한 건 언론이고요. 조선일보는 TV조선을 비롯해 언론이 잘못 보도한 내용은 일절 다루지도 않고
친문 인사들과 여권 성향 누리꾼들만 비판한 겁니다. 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거 진짜. 여러분, 이게 최근 밝혀진 소식인데요.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에 8시간 만에 목표액 10,000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씨 USA 주부들이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씨 USA 분들이 지금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한 지금 예일대학교에 막 그 투서하고 이런 것들도 미씨 USA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엄청나게 그 불의를 못 참으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개혁과 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어떤 지지 광고 모금을 8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돌파했다는 것도 정말 놀랐고요. 저는 이번 검찰개혁은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다고 하죠.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그거에 한번 당했던 우리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뭐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역사를 고스란히 잊지 않고, 또 많은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도 하고 또 실검운동도 하고 또 이 개국본에서 진짜 개싸움은 우리가 한다 라면서 이제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많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죠. 그 덕분에 저는 우리 역사가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바꾸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아마 영원히 불가능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검찰이 저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데, 국민들의 관심까지 나중에 안 가지게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 풀이 꺾여버리면 이 많은 국민들이 다시 이런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무리해서라도 계속 방송을 틈날 때마다 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도 있고요. 안 알려지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가려지는 내용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검찰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짝짝꿍 해가지고 왜곡 보도하는 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짜장 뉴스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토요일날 거리로 나서서 이 국민의 뜻이 단순히 뭔가 이 열정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검찰에 대한 어떤 분노와 어떤 역사의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이 열망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하고, 일각에서는 참고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과거 우리가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그 덕분에 최순실 씨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악마 같은 사람도 우리가 그 감옥으로 보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박근혜는 진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요. 그 위에 있는 최순실 씨도 결국 이 감옥에 갔지만, 지금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기들끼리 그냥 덮어주고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하고 이런 게 이번에 검찰 개혁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같은 짓을 반복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딸의 표창장에 갔다가 수십 명의 검사를, 심지어 그것도 특수부라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투입시켜 놓고, 정작 김학의, 아니 얼굴 누가 봐도 김학인데 그런 거 못 찾는다고 발뺌하고 있어요. 고 장재현 씨 사건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아직까지도 지금 한 6년가량 됐죠. 5년. 2014년이니까 지금 5년이죠.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어떤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황교안 대표가 이걸 또 덮어버렸죠. 이런 걸 보면 정말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 지치지 말고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도 제가 편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셔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잊혀져 가고 있죠. 조국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지금 내뱉고 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